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이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잠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연 구속까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일단 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혐의부터 한번 깔끔하게 정리. 그렇습니다. 죄명을 지금 얘기를 드리다고 하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와 예. 이게 그 업무상 횡령죄 이렇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그 5월경에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부서에 있었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롯데 홈쇼핑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그 후원을 요청을 했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미팅한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그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전병헌 수석이 그 회장으로 내지 명예회장으로 있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에 3억 3천만 원을 돈을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은 돈을 뒤로 빼돌려서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쓰고 있었던 인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이게 썼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금액이 1억 원이 넘다 보니까 네. 그 일반 형법상의 뇌물이 아니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제3자 뇌물 수수가 되고 금액이 조금 전에는 뭐 1억, 2억 얘기를 하다가 지금 5억을 넘어가면은 예. 형법상 그 업무상 횡령을 넘어서 이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요. 전 수석의 측근들도 횡령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수석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문서로 이제 뭐 지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보좌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기록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보좌관들이 예를 들면 전병헌 수석은 이런 거죠. 호가호위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비서관들이 그 자기 힘을 이용해서 전 수석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압력을 넣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고 전병헌 수석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증명하는 건 검찰의 문제지만은 예. 지금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영장실질심사에 도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지금 이걸 바꾼다고 하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되고 또 재판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건질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주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병헌 전 수석이 당시 수석의 신분일 때 그 논두렁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상당히 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논두렁 시계라는 사실 자체가 그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측근으로부터 선물로 그 비싼 시계를 받았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수사가 조여오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모님이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취지로 예. 해서 그 경찰이 언론에 얘기를 예, 뿌렸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멸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지층에도 어떤 지지를 못 받게 되고 있는데 예. 결국 그건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나에게 결국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결국 지금 본인은 무고하다라는 선상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관련 전 그 비서관이 사실상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강형구 그 당시에 그 롯데 홈쇼핑의 사장 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그와 같은 그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번 11월 3일 날 그 당시에 그 전병헌 수석이 만나서 이와 같은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그 강형구 전 사장이 예.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의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 롯데 홈쇼핑 재승인 전후와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 이런저런 돈을 만든 다음에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줬다라는 내용이 결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그와 같은 피의 사실 공표를 해서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상이 사실 전병헌 수석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 강전 그 홈쇼핑 그 사장의 네. 유죄 판결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변호사님 어제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강영구 전 대표가 직접 이제 가서 만났을 때 그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를 잘 챙겨달라. 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 뭐 이것도 부정을 하겠지만 전 수석은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이 부분이 강영구 그 대표가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가 판결,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 났는 그 판결에서 이미 그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나왔던 것이고 전병헌 전 수석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강 대표가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본인만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네. 하는 중에 전병헌 전 수석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 혐의 부인하셨는데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요.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예. 조금만 밀지 마시고요. 예,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혐의 중에 인정하시는 건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뭐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납득하기 네. 어렵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오해를 풀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뭐 저 정도 이야기는 저희가 항상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종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엄성 배임, 강 대표의 엄성 배임 혐의와 지금 이 전 수석의 뇌물수수가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이쪽으로 온 거고 그 돈을 또 횡령을 했던 부분이니까 일관성이 있는데 전 수석한테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기프트 카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증거가 남는 거죠. 앞에 거는 사실은 뭐 진술의 확실성 부분이지만은 예. 기프트 카드는 쓴 게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관적으로 볼 때 받은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사께서도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부분은 연결이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쪽이다. 기프트카드 쪽은 다른 쪽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후 그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풀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그 2015년 5월 20일 날 강형구 그 롯데홈쇼핑 사장을 실질적으로 만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재승인 얘기가 나왔고 예. 그 자리에서 e스포츠 센터를 잘 챙겨봐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예. 강 사장의 얘기인 것이고 그로부터 딱 그 한 일주일 뒤에 5월 26일 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바로 6월 달에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프트카드 500만 원 정도가 이 그 전병헌 전 수석으로 가서 전병헌 수석의 가족들이 그 내역을 쓴 내역을 지금 검찰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전후인 7월 달에 이 후원금 3억 3천만 원이 지급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 본인으로서는 전혀 그와 같은 어떤 그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그 스포츠 재단이 본인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회장과 그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잘 재승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억 3천만 원. 사실 저도 롯데홈쇼핑이 이와 같은 게임을 비롯한 e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롯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롯데 야구라든가 아니면 롯데가 평소 때 운영하고 있던 그런 어떤 그 관련되는 유관 단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매우 이례적인 곳에서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사란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황상으로 좀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단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다만
죄명 자체가 그리고 그 죄명과 피해액이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형법 같은 경우에도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 받은 케이스가 구속이 되는데 예.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수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한 가지 제3자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롯데 홈쇼핑 측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마련해서 재판부에 올렸는지 그 부분에서 이와 같은 어떤 구속 여부의 성패가 가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제3자 뇌물죄라는 부분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에서 이걸 제3자 뇌물죄로 하면 성립이 좀 힘들기 때문에 뇌물죄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만약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럼 검찰로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지금 상당히 탄탄한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예.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이례적 개념을 통해서 그걸 입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으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e스포츠 협회와 본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입증되면은 3자 뇌물죄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 만약에 그래서 예비적으로 뇌물수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횡령 쪽으로 액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계속 보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좀 현 정부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살아있는 권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무수석이란 것은 청와대와 여의도를 이어주는 파이프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명망 있는 정치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 대선 이후에 이제 여야 간에 상당히 경색된 국면 속에서도 예. 상당 부분 역할을 많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떤 그 전병헌 전 수석의 정치적 역량과 어떤 그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선임 어떤 수석이 바로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촛불 민심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지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칼날이 지금 이른바 그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 정부뿐만 아니고 현재 정권에 어디까지 갈지 그 칼날이 갈지에 대해서도 지금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치권으로서는 가만히 숨죽이고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의 어떤 그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정말 그 연말에 살얼음 걷듯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폭행 사건 관련해서 뉴스 보도는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왜 그 폭행을 당했던 변호사 그들이 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계속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본인들의 의지야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손이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고객이고 사실은 고객들한테 어차피 미래 고객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사실 뭐 그렇게 큰 형태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해 쪽이 아니라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들의 입장은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폭행 자체는 있었지만은 나중에 미래 고객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는 거지 본인들의 그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김동선 씨와 김 회장이 좀 과거에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올 초에 그 유흥업소에서의 유사한 사건으로 폭행과 관련해서 그 재판에 넘겨졌고 예. 1심에서 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지금 들려오는 후문에 따르면은 그 사건을 변호해준 로펌이 바로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면은 예. 집행유예 기간 2년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그 변호해준 로펌의 변호사들에 대한 폭행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거나 재판 네.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지금 이 피해 로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후문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했나 할 정도로 그 변호의사들의 어떤 위신과 자존심에 상당히 그 흠집을 낸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이 외부로 나올 경우에 변호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부분이 어떤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도 아마 적극적으로 처벌 의지를 보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네. CCTV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식당과 주점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처벌에 대한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에 있던 CCTV가 샅샅이 지워져 있다는 그런 지금 후문이거든요. 예. 얼마나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지워진 증거를 살려내서 추가적인 그 입증 자료를 경찰이 살려낼지 그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어떤 김 씨의 어떤 형사 처벌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지워져 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전부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다 이제 묶어서. CCTV를 고의적으로 했느냐, 예. 아니면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예. 본인의 어떤 그 이 업 입장에서 업주 말하자면 입장에서, 입장에서 굳이 여기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경찰이 진술을 한다고 하면 경찰이 그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맥락이 돼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업무 방해를 그 업주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굳이 경찰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아마 처벌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속사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김동선 씨가 저희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뭐 아주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는 건 그만큼 국민의 감정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복적으로 돼 있고요. 결국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사실은 그 부친께서도 그렇게 또 예전에 문제가 있었고 예. 또 그 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처음에는 겉으로는 이제 반성한다고 하지만은 또 6개월 뒤엔 또 이런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국민적 감정 문제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본인들께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또 똑같이 사과를 하는데 또 6개월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본인들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과 사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